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이슈 소개해 자, 주시죠. 오늘 함께 정리해볼 이슈,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이고, 참사 소식이네. 네, 참사 일어난 지 벌써 이제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새로운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워낙에 이런 붕괴 사고를 자주 또 많이 겪었었던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해서 그게 말이죠. 네. 제일 많이 일어난 때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90년대 초반. 예, 네. 뭐 그때 그 다리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백화점 무너지고 아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해오는 바람에 네. 압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실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건축물에서 많이 드러났었고 네. 그만큼 또 우리가 아픔을 또 많이 겪었었고요. 그만큼 또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의 전모를 우리 역사 속 키워드들과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와우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진행자께서는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1970년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던 주거용 아파트가 무너지는 네, 지금 플로리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970년이고요. 네. 와우 시민 아파트 15동이 붕괴된 그 사고 케이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후진국형 참사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파트 자체가 흔치 않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가 신기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었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이후로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네. 박정희 정권의 이제 시절에 이제 서울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점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이제 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명 그 판자촌들이 몰려 있었던 산 아래 지역들을 네. 밀고 시민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준공한 지 넉 달도 채 안 돼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넉 사고가 달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26일에 준공이 됐는데 69년에 네. 70년 4월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여 명이 매몰이 되고 그중에 34명이 사망, 네. 40여 명이 부상을 했던 참혹한 인명피해가 냈었던 사고였고 맞습니다. 그 당시 조사 결과로는 이제 붕괴 원인 뭐 간단합니다. 부실과 난림 공사였습니다. 네. 착공한 지 6개월 만에 5층 아파트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웬만한 그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이 정도 기간 이상을 쏟을 텐데 그 6개월 만에 5층짜리 아파트를 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날림이 아닐 수가 없었고 예. 워낙에 이제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이제 건설비를 떼어 먹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은 돈으로 지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수백 개의 그 시축 공을 박아야 될 예. 이 뿌리를 만들어야 될 그거를 지방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하수도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상수도 물이 아닙니다. 네. 불순물이 섞여 있는 하수도 물을 사용하고 네. 시멘트 함량이 워낙 조금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자갈을 섞어 놓은 모래나 다름없었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으로 가는 행진이요,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두부로 만든 아파트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네. 다만 이제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아파트 붕괴라는 그 외형은 비슷하지만 우리처럼 그 재료 자체를 부실하게 사용한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해변에 이 아파트가 바짝 붙어서 지어져 있다 보니까 네.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고 또 이제 강풍이나 태풍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고 예. 집안이 침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네. 자,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건. 네. 예,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되겠는데요.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삼풍백화점.
내일이죠. 이제 29일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6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플로리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이 구조 계획을 세웠는데 예. 그 구조 계획이 삼풍백화점의 구조 계획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라고 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기둥 위에 놓는 그 보호가 없습니다. 상량 구조라 그러죠. 보호를 안 만들고 예. 기둥을 쭉 세운 뒤에 콘크리트 판을 평평하고 넓은 콘크리트 판을 기둥 위에 그대로 얹는 방식입니다. 아이고야. 참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설계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 자칫 잘못하면 그 판 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실리게 되면 예. 기둥이 판을 뚫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펀칭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이 펀칭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죠. 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89년에 준공하고 개점을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6년 만에 붕괴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그 이슬래브 구조를 무량판 구조, 그러니까 상량이 없다, 예. 보가 없다라고 해서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건물이 삼풍백화점이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붕괴된 플로리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콘크리트 판,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이 되면서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건물의 구조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이 펀칭 현상이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기 바로 직전에 관측이 됐었습니다. 예. 1995년 6월 28일에 옥상에는 삼풍백화점 옥상에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에어컨 구조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무게가 위에서부터 짓눌렀기 때문에 예. 지붕이 이 상판을 뚫고 올라오는 문제가 생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마치 그 겹겹이 팬케이크가 이 두께를 더하면서 위로 내려앉듯이 이 건물의 상판들이 그대로 내려앉는 네. 그런 붕괴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팬케이크 붕괴 현상이 목격이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같은 구조 설계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시공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원인을 딱 그거다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아유, 삼평백화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가지고 네. 아마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사상자일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고수톱에서 풍세장 들어오면 삼풍이라고 벌점 내고 그랬어요. 아, 그 당시에. 네네. 그 정도로 아주 뭐 이게 전 국민에게 아주 화제가 됐는데. 네. 자, 다른 문제가 된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플로리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로리다 해변에 바로 붙어서 지어지는 바람에 네. 세 번째 키워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와 CNN의 보도를 통해서 지적이 된 건데 마이애미 해수면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 동안에 해수면 높이가 30cm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에만 15cm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3년 동안 홍수 발생 비율이 320%가 늘어나고 3배가 넘게 늘어났고. 예, 그래서 이 물이 자꾸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마이애미 시 당국이 앞으로 40년 동안 40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네. 바다에 이제 방벽을 설치해서 예. 해수면에 따른 위험을 좀 예방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막 지난 4월에 내놓은 참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자연적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예. 사고가 나는 아파트가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바다를 메운 간척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반이 좀 약한 그 해안가의 모래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에도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지하수가 수시로 넘쳐 들어오고 고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그동안에 24시간 배수 펌프를 가지고 이 물을 퍼내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재난의 벌어지고 있었다. 조짐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때 이 넘쳐 들어온 바닷물들이 콘크리트 내부의 철분을 부식시켜가지고 예. 이 콘크리트의 암이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부식되기 시작하면 콘크리트를 따라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예.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식이 전 건물에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조 자체가 허약해지면서 붕괴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해수의 염분이 또 네. 그런데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니까 해수면 높아지고 건물 위치도 문제가 있고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재난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제가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걸 꼽아본 건데 네. 옛날부터 누적된 문제가 이제 터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네. 이미 2018년 10월에 이 카운티 당국, 그러니까 지역 당국에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네.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1층 주차장 기둥하고 벽에 균열과 깨짐 현상이 있다. 중대한 구조적 손상을 발견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예. 철근이 노출돼 있는 정도로 콘크리트가 부식돼 있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사진이 찍혀 있고 예. 창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입주민들의 어떤 불만 그래요. 그리고 수영장 아래 지하 주차장에 기둥과 벽이 갈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안전 진단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포착을 하고도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됐다는 지적인 거고 예. 그만큼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나 다른 어떤 붕괴 사고들에서도 발견됐던 것처럼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발견하고서도 네.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 아니냐. 네.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진단에서 철거 명령 내린 아파트들 많아요. 네. 근데 갈 데 없는 서민들이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 우리도 좀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